자,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분자량. 분자량이 아니라 분자 일당량은 분자량을 양이온 가스로 나눠준다는 거. 그죠? 이 분자에 대한 당량은 분자에 대한 1당량은 양이온의 가스로 분자량을 나눠준다는 거. 쉽게 이해가 되죠? 자, 이게 바로 우리가 노르멀 농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노르멀 농도, 이퀴발런트 웨이트, EQ per 리터. 아까 몰 농도는 라지 M으로 썼죠. 노르멀 농도는 규정 농도 N으로 씁니다. 얘는 몰 per 리터라고 썼고 얘는 EQ per 리터라고 사용을 합니다. 여기 있죠, 여러분. 자, 당량 무게, 원자량을 원자가로 나눠준다. 그죠? 원자량을 원자가로 나눠준다. 이건 원자 일당량에 대한 거였어요. 분자 일당량은 분자량을 양이온의 가수로 나눠준다. 즉, 전자에 관여된 거, 이 전자수로 다 나눠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앞으로 나오게 될 것 중에서 조금 이런 규칙을 어긋나는 게 있어요. 산화제, 환원제. 뭐 산, 염기, 뭐 화합물 얘네들 다 원자가로 나눠주면 되는 겁니다. 다 똑같아요. 자, 원자 일당량은 원자량을 원자가로 나눠준다. 분자 일당량은 똑같이 분자량은 양이온의 가수로 나눠준다. 산, 염기 똑같습니다. 산, 염기를 다 그 양이온의 그 가수로 나눠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산화제, 환원제 일당량이에요. 이건 분자량을 관여 전자수로 나눠준다. 관여 전자수. 근데 얘네들이 이 관여 전자수가 우리가 딱 화학 양론식으로 딱 맞아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1번, 뭐 2번, 3번, 뭐 4번을 예로 들었는데 이런 것들 등등등등등등 많이 있죠. 이거의 관여 전자수 5, 6, 1, 6. 일단은 암기를 하셔야 될 겁니다, 여러분. 그게 편해요. 암기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일반적인 그 양론이랑은 좀 다르기 때문이에요. 예외적인 상황들입니다. 몇 가지만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첫 번째 나온 거 KMNO4. KMNO4. 과망간산 칼륨입니다, 여러분. 과망간산 칼륨. 이게 지금은 없어졌거든요. 우리 이런 거 아나요, 여러분? BOD, COD, SS, TNTP. 수질오염기랑 해서 좀 더 자세히 배우겠죠, 2학기 때. 배출오염 기준이에요. 또는 하수에서 하수 처리장에서 방해되는 방류 기준입니다. 우리나라에 5개. 여기다가 이제 뭐 생태 독성이라는 것도 포함이 되어 있죠. 자, 그런데 이 COD 그리고 BOD는 생화학적 또는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입니다. 미생물들이 유기물이 있으면 걔네들을 막 먹겠죠. 그러면서 먹으면서 유기물이 기질이 점점 떨어지면 유기물이 없어지는 만큼 내가 호흡을 점점 많이 하겠죠. 그러니까 유기물이 많으면 호흡량이 많아지겠죠. 유기물이 많아졌어. 호흡량이 많아졌어. 산소 소비량도 많아집니다. 유기물을 산소 소비량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미생물의 산소 소비량을 찾아서. 자, COD. 따지면 얘는 COD 망간법이에요. 이 과망간산 칼륨을 이용을 해가지고 산화를 시킵니다. 그래서 산화할 때 사용된 산소양을 화학 양론식으로 표현을 해가지고 문제를 푸는 거죠. 그래서 산소 소비량이 몇이다. 유기물이 얼마큼 있다라고 추론을 하는 겁니다. 이 두 개가 유기물 양을 찾는 거예요. 근데 얘는 생물학적, 얘는 화학적. 근데 이게 올해 2021년부터 없어지죠? TOC로 바뀝니다. TOC, 토탈 오가닉 카본인데, 자, 이 다음부터는 다 수질오염 개론인데 다음 학기 때 배우시면 될 거예요. 자, 어쨌든 이때
산화시키는 물질이 이 과망활성칼륨입니다. COD 망간법. 이 망간법. 자, 우리는 이제는 이렇게까지 하는 게 아니라 노르말 농도에서 관여 전자수를 찾기를 바랍니다. 원하고 있어요. KMNO4에서. 그러면은 먼저 산화수 K 뭡니까? 플러스 1이죠. 꼭 마이너스 2인데 곱하기 4 4개니까 마이너스 8이에요. 그죠? 자, 이게 전자수들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돼가지고 이 분자 상태에서는 0이 맞아 떨어져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 따다다다단 얘는 몇이 돼야 되겠어요? 플러스 7이 돼야지만 될 겁니다. 그런데 뭔가 안 되겠지. Mn이 7 플러스가 돼야 돼요. 산화수가. 그런데 이 Mn이 자연 상태로 물속으로 가면은 2 플러스 상태로 갑니다. 이게 정상 또는 안정상태예요. 정상상태, 안정상태. 플러스 2가로 존재하는 게. 자, 그러면은 지금 산화수가 나는 7이 돼야 돼요. 7이. 그죠? 그래야지 얘네가 이제 일반적인 화합물 상태로 되는 건데 플러스 2가 정상이래. 그렇다는 얘기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1로 가려면 전자를 얻어야 한다. 얼마만큼 얻어야 되겠습니까? 전자를 7 플러스에서 5개 전자를 얻어야지만 이만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정상 상태끼리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그죠? 이때 관여 전자수 이렇게 찾습니다. 즉 과망활성칼륨의 관여 전자수는 5개다. 5개. 그래서 이거의 1, 2Q는 어떻게 됩니까? 분자량 158g이 있는데 관여 전자수 5개로 나눠가지고 31.6이 과망활성칼슘의 1당량이에요. 뭐 이런 관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쉽게 이것만 알고 있으면 이거 그냥 알고 있으면 되죠?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죠? 자, 두 번째. 중크롬산 칼륨. 자, 얘도 똑같이 사실은 우리 COD가 망간법이 있고요. COD가 크롬법이 있습니다. 이건 우리나라, 일본 등등등등에서 하는 거고 이거는 미국에서 하는 겁니다. 얘가 산화력이 훨씬 좋아요. 어쨌든 COD를 즉 유기물을 산화시키는 아주 강력한 산화제예요. 이것도. 근데 우리도 이건 다 필요 없어요. 우리나라 이거. 우리나라에서는 다 필요 없습니다. 법규가 뭐로 바뀌었다고? TOC, 토탈 오가닉 카본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필요 없는 내용들이에요. 자, K2CR57 중크롬산 칼륨. 얘도 한번 볼게요, 여러분. K 플러스 1이죠. 플러스 1인데 2개 있으니까 플러스 2가 있습니다. 자, 5 마이너스 2죠. 7개 2, 7이 14 마이너스 14만큼 있습니다. 2개 더해가지고 0이 돼야 돼. 그럼 다다다다다 이걸 통과해서 얘는 뭐가 돼야 돼요? 여러분 마이너스 12가 돼야 되네. 그죠? 마이너스 12가 돼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반응식을 보면은 나중에 이렇게 돼 있어요. ECR 플러스가 ECR 3 플러스 이걸로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우리가 유가로 돼서 곱하기 2에서 마이너스 플러스 12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이거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환경에서는 그러면 이 3가가 정상, 안정, 이런 상태예요. 3가가. 우리는 이 유가라는 식으로 지금 이렇게 도출이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3가가 안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이 또 전자를 얻어야 됩니다. 몇 개 얻어야 돼요, 여러분? 몇 개 얻어야 돼요? 6개를 얻어야 되겠죠. 플러스 6, 2, 마이너스를 얻어야 됩니다. 즉, 중구로산 칼륨의 1당량은 분자량 294g일 거예요. 관여전자수 6입니다. 49g. 그죠? 마이너스 12가 되는 게, 플러스 12가 되는 게 정상인데, 우리가 정상일 때는 플러스 6 상태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만큼 전자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과저 전자수가 6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자, 그 다음은 저희가 사실은 이 환경화학 교과서에 이게 자세하게 나와요. 자세하게 나와주는데, 거기에는 이제 좀 제가 이렇게 좀 간단하게 설명드린 거와는 다르게 약간 복잡하고 아주 FM대로 화학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결론은 제가 말씀드린 거랑 동일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 전자수 꼭 알고 계셔야 돼요. 꼭. 4개는 꼭 외워두세요. 문제 풀다가 이거를 모르고 있으면은 실수하기 딱 좋습니다. 알겠죠, 여러분? 자, 그래서 이거는 한번 읽고 넘어가 볼게요. 당량 무게, 등가 무게, 당량 무게, 분자량, 이온 전하의 절대값으로 나눈다. 칼슘. 자, 칼슘 원자예요. 플러스 2가, 칼슘 40g입니다. 2가로 나눠줍니다. 20g/EQ. 1 당량당 20g이라는 얘기예요. 그죠? CA, CO3, CA2+, CO3, E-예요. 분자네요. 분자 상태에서는 양이온의 가수, 분자량이 100이죠. 양이온의 가수 2입니다. 자, 1 당량 1 EQ가 50g이라는 얘기예요. 쉽죠? 여러분 이제 이거는 쉬울 것 같아요. 문제가 나왔는데 여러분 한번 풀어보세요. 자연대, 우리 이제 자연대에 공급하는 지하수 취수공에서 채수한 수질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pH가 이렇고 실리케이트가 이렇고 칼슘, 마그네슘, 나트륨, 바이카보네이트, 설페이트, 클로라이드 농도들이 다다다닥 저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때 총 당량, 정확한지를 평가하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자, 정확한지 평가하려면 양이온과 음이온에 우리가 당량을 구해서 더해주면은 0이 나와야 돼요. 플러스 마이너스 5% 이내가 되든지. 그죠? 이런 기준들이 있는데, 이거를 다 더했을 때 총 당량이 같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한 번씩 점검해 보도록 하세요. 자, 이제 질량 농도. 자, 농도를 하네요. 농도. 제가, 농도를 봤을 때 여러분 뭐더라?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게 뭡니까, 농도? 가장 많이 쓰는 거. ppm을 가장 많이 쓰죠, ppm. 자, 이 ppm이, 제가 지금 뭐 보냐면, 지난 시간 때 막 필기해놨던 그 PPT를 좀 같이 지금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좀 유사하게 해야지 여러분들이 혼란이 적기 때문에. 자, 먼저 우리가 질량 농도예요. 질량 농도. 우리가 환경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게 이 ppm이에요. 특히 수질에서 ppm. 이 ppm보다 작은 거, ppb, ppt 점점 1000배 단위로 떨어집니다. 근데 수질에서는 여러분 농도가 그렇게 낮은 상태로 존재하는 것들이 거의 없어요. 있는 것들은 우리가 아주 쉽게 얘기하는 뭐 항생제 물질 같은 경우, 그런 건 굉장히 미량 존재하죠. 여러분 이것도 한때는 많이 문제가 됐었어요.
수질에서는 대부분 ppm 단위로 존재합니다. 대기에서는 ppb 단위가 가장 많이 쓰여요. 농도가 낮으니까. 자, 근데 수질에서도 ppb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거는 예를 들어 미량 농도. 옛날에 옛날도 아니죠. 한 15년 전쯤에 20년 전쯤에 이때 항생제 같은 경우가 많이 문제가 된 적이 있었어요. 우리가 항생제를 가정에서 사용하고 남은 것들을 변기에 버린다고 하더라고요. 변기나 싱크대. 저는 그렇게 버린 적이 없는데 많이 버린대요. 싱크대. 버리면 이거 어디로 갑니까? 하수처리장으로 가요. 그러면 신기하게 이 하수처리장에 최종 방류수 이게 어디로 가요, 여러분? 하천으로 가요. 그리고 이 하천에 있는 물을 끄집어 놔가지고 정수장으로 갑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모르게 먹는 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자, 그럼 기본적으로 가정에서 나오는 물이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흐름을 보면 따다다단 가정에서 사용하고 변기나 싱크대 뭐 다 내리는 게 하수처리장으로 갑니다. 하수처리장에서 뭐 질소 제거, 인 제거, 그리고 고도 산화 처리해가지고 많은 물질들을 다 처리합니다. 그 다음에 최종 방류수가 하천으로 가요. 하천. 그죠? 우리 쉽게 생각하면 우리 학교 앞에 경안천 있죠? 이 주변에 있는 하수처리장에서 처리된 물이 경안천으로 갑니다. 자, 이 경안천이 결국 어디로 갑니까? 우리 한강으로 가요. 한강. 자, 그래서 한강에서 물을 깨끗한 물들을 우리가 정수를 만들기 위해서 취수를 합니다. 그래서 정수처리장 따로 있어요, 여러분. 하수처리장에서 최종 방류수가 된 게 우리가 먹는 게 아니라 정수장에서 처리된 물들을 우리가 먹는 물로 가는 거예요. 이때 버려지는 이 항생제 굉장히 미량일 거잖아요. 이 물량이 얼마큼 되겠습니까? 하루에 뭐 수백만 톤, 수천만 톤 될 거예요. 수천만 톤 중에 버리는 거 수 밀리그램에서 많게는 수 그램 정도 나오겠죠. 그럼 얘를 농도를 표시하면 나노그램 퍼 리터나 엄청 점점 낮게 이렇게 표현이 될 겁니다. 굉장히 미량 존재하거든요. 근데 이런 항생제를 꼭 분석해야 되는 게 항생제가 우리가 많이 노출되면 우리가 정작 필요할 때 항생제를 먹어도 효과를 제대로 발현하지를 못합니다. 점점 많은 양으로 늘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적절한 양을 조절해갖고 사용하는 게 중요한데요. 이런 게 자연 상태로 가면 물고기들도 먹죠. 그럼 바이오 컨센트레이션이 되는 거죠. 바이오 어큐뮬레이션. 생물 농축이 되는 겁니다. 결국 사람한테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한동안 수질에서도 이 작은 농도를 측정해서 하는 매우 중요한 연구들이 한 20년 전부터 제가 기억에는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 농도를 하다 보니까 수질에서는 우리가 ppm을 가장 좀 많이 사용한다고 편하게 보시면 됩니다. 파트 퍼 밀리언 100만 분의 1 밀리언 파트 퍼 빌리언 10억 분의 1 그죠? 자, 그러면은 다음 동영상에 한번 농도에 대해서 보고 여태까지 했던 노른말 농도와 몰 농도에 대해서 문제를 좀 풀면서 비교를 해볼게요. 다음 동영상 넘어가겠습니다.